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면서 와 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3등분이 됐었잖아. 그렇죠. 한 면이 맨 왼쪽은 인용. 가운데가 기가, 각. 맨 오른쪽이 각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든든한 힘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어제 조선일보가 큰일 했어요. 어떤 걸 갖다가 했냐면 제가 어제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면서 와 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한 면이 세수로 3등분이 됐었잖아. 그렇죠. 한 면이. 그래서 맨 왼쪽은 인용. 가운데가 기가. 각. 맨 오른쪽이 각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내용이 있네, 이것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용을 써도 되고 기각을 써도 되고 각하를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한겨레 신문 같은 데에서 한 면 전체 해가지고 무조건 인용이다. 다른 논리는 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그 헌법재판관들이 맞다. 그러면 나 어쩔 수 없다. 대세가 이거구나. 내가 좀 생각이 달라도 어쨌든 인용으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요. 만약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런 재판관들이 그냥 인용 쓰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황도수 교수님이 기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정영식 재판관은 무슨 생각으로 인용으로 갔나?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허영 교수님 각하라고 했는데 조한창 재판관 왜 인용으로 갔나? 저 사람들 왜 그런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머리 극적죽하면서 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소추사실의 동일성도 없어 보이고 뭐 헌법재판소법도 많이 위반하고 그래서 각하인 것 같은데요라고 해봤자 어떻습니까? 너는 듣보잡이니까 변호사나 해. 이러면서 네가 뭐 어디서 나서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 극적죽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역사의 뒤안으로 이렇게 슬쩍 사라지면 되는데 지금 황도수 교수님이 그러니까 허영 교수님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허영 교수님 게임 끝이고 황도수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헌법학계에서 그래서 저쪽에 어제 나왔던 3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할 건 아니지만 황도수 교수님이 딱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에 딱 계셨죠. 양쪽에 계셨던 교수님들은 황도수 교수님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 이거를 누가 아느냐? 헌법재판관들이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황도수 교수가 연수원 17기거든요. 네. 문영배가 몇 기입니까? 연수원 18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 황도수 교수 같은 분이 앉아 있어야 돼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렇죠. 왜 그런가? 황도수 교수는 사법시험 붙은 다음에 변호사 안 하고 연구관을 오래 했죠.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때 막 생겼어요. 87년에 개헌되고 한 88년 막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질 때 거의 헌법재판소 창단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변호사가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판검사하면은 좀 끝발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난 헌법이 좋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헌법연구관 10년 넘게 하다가 그러다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건국대로 가서 로스쿨 교수를 갖다가 지금까지 거의 지금 정년퇴직 하실 때 됐는데 쭉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관 후보에 물망에 계속 오르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쫙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은혁 같은 제가 마은혁 부장판사 그렇게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게감이 마은혁이 무게가 있냐 황도수가 무게가 있느냐. 그런데 어쨌든 황도수 교수님도 기각을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든든한 힘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용으로 기울까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그건 아니지. 황도수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인용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거는 황도수 교수나 허영 교수님 저런 말씀하셨으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더 맞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TV조선 9시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연을 했었고요. 자, 어제 오세훈 시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질문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헌재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답변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2명이 기각 의견, 1명이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적으로 2분, 각하 쪽으로 1분 정도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오 시장. 네. 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못 보겠어요. 안 보여 저는. 안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대 3대 1일 것 같아요. 4대 3대 1. 네네. 4명은 왜냐하면 그 4명 죽었다 깨어나도 인용일 거고. 왜 그런가? 제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문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죠. 하루 일한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수가 있는가?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논리를 보면요 더 가관이에요.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그 방통위원이 3명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그 의견을 합치면 3명 중에 2명이면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 논리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3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그 행위를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3명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2명이 똘똘 뭉치면은 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제적이란 말하고 과반수라고 한 말을 이걸 갖다 막 혼탁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들이니까 무조건적으로 4명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3명은 그 뭐 기각이나 각하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김영두 재판관인데 김영두 재판관이 약간 짬뽕이에요. 왜 짬뽕이냐? 김영두 재판관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김명수 대법관이죠. 대법원장인데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야.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커리어로는 완전 갑이에요. 그 커리어로는 법원행정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최고 요직 엘리트 코스를 쫙 밟은 사람이 그 사람이 김영두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판사의 자존심으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재판 진행이 개판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그 김영두 재판관보다 1년 선배인데 대학도 1년 선배고 연수원도 1년 선배고 딱 1년씩 선배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년 선배가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뭐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정답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변론 재개예요. 변론 재개. 왜냐하면 밥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 뜸이 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 고슬고슬하게 돼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뜸도 안 들고 그냥 그 생쌀에다가 물만 붓고 그 다음에 대충 한 3, 4분 정도 그렇게 그냥 그 뜸 들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열어가지고 밥 먹으라고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재판입니까?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대통령을 복귀시키느냐 그 엄중한 재판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 달 반 정도 그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 뭐 재판 11번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이러니까 대통령은 복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그 사지선다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1번 인용, 3번, 2번
기각, 3번 각하, 4번 변론 재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론 재개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래서 충실히 원래 헌법재판은요 18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 18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80일이 아니고 뭐 1년이 걸리더라도 윤 대통령이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고민을 한 끝에 윤 대통령 복귀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 파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재판해놓고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라?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